자,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이번에 내 특강 중에서 미적분 2 제외하고 테마 수학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그걸로 풀면 편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 배경 설명 한번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흔히 이야기하는 거리곱이라는 스킬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너희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뭐냐면 3차든 4차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3차를 많이 보기 때문에 3차로 잡아주게 되면 우리가 세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봤을 때 괜찮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fx라는 3차 함수를 최고 차액에서 a에 x-알파와 x-베타와 x-감마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게 되거든.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점이든 간에 우리가 알고 싶은 ft라는 함수값에 대해서 봐주려고 하면 이 함수값은 a에 대해서 t-알파에 t-베타에 t-감마에 해당하는 곱으로 봐줄 수 있고 이걸 그래프상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x좌표인 t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근에서부터 점까지에 해당하는 거리의 곱에서 뭐를 곱해주면 최고 차이의 개수를 곱해주면 함수값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거리곱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3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야. 근데 fx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너희한테 f6에 대한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6까지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맞지?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의 거리는 5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될 거고 최고 차항 앞에 붙어 있는 게 1이니까 우린 얘네를 전부 다 곱해서 60이라고 그냥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됐어요? 그래서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 그냥 그림처럼 도형처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봐주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미분 계수와 거리곱이 나오는데 똑같이 fx를 가져갈게. 최고 차이 개수가 a고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우리 얘네를 미분을 할 거야. 이거 미분하면은 곱미분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 이해되지? 곱미분으로 진행을 하면 최고 차이 개수 a로 하나 묶어주고 앞에 거 미분하니까 이거 미분하면 1이죠. 그렇지? 그래서 x-베타와 x-감마 플러스 x-알파의 x-감마 플러스 x-알파에 x-베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맞니?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조건이 달려 있어야 돼. 근해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에 해당하는 근해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파를 딱 대입을 하잖아. 그치?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포함되어 있는 인수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남아있는 게 얘네밖에 안 남아요. 이거 이해돼? 그럼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래프상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 감마가 될 거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근에서부터 다른 근에서부터 요 근까지에 해당하는 뭐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거리를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거 이해됐어?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지. fx가 어떤 걸 근으로 가지고 또 다른 함수로 주어져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gx 플러스 x-알파의 g'x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f'알파에 해당하는 값을 알고 싶었고 이건 결국 뭐가 되냐면 요게 돼요. 맞아? 이런 형태가 된다고. 이 gx는 주어져 있는 fx에서 x-알파라는 근을 제외한 나머지 수식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결국 함수 2차 함수에서 마치 베타와 감마 그리고 우리는 알파까지 해당하는 어떤 걸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되는 형태처럼 보이는 거야. 거리곱을 다시 구하는 과정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셨어? 그래서 근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 너희한테 f'3을 구하래. f'3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둘에 해당하는 길이의 곱과
최고 차이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구해지게 된다고. 만약에 가운데 2에서의 근을 구하고 싶어. 이거 다 같은 거거든. 방향이 있고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린 2에서의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 1에서부터 2까지는 거리가 1이고요. 3에서부터 2까지는 거리가 1이 되는데 방향이 어디니까? 마이너스,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최고 차이의 개수 1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봐주게 되면 6번 문제에서 최고 차이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를 2의 x세제곱에 어쩌고 저쩌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때 함수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고 잡혀 있어요. 근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축을 잡아주면 결국 y는 ky의 근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이때 a에서부터 b까지 a, b, c, b,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3이 되고 b에서 c까지 해당하는 거리가 4가 되는 건데,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 이때를 베타 값이라고 보는데, 이 베타에서의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 된 거죠. 맞아?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해당하는 요 거리가 3이 되는 거고, 반대가 뭐가 되고 4가 되는 건데 방향이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치? 그리고 최고 차이의 개수가 뭐니까? 2니까 곱하면 정답이 마이너스 24로 바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그냥 정확한 수식을 입력을 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이미 숙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거리 딱 보고 바로 계산해서 문제 풀면 3초에서 4초면 문제가 바로 풀려요. 되니?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니까 숙지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문제를 써먹으면 좋을 거 같고. 되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근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리 곱 과정이고요. 함수를 구할 때도 뭐 거리 곱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긴 하지만 뭐 몇 가지 알려줘도 지금 이렇게 짧게 알려주면 친구들이 바로바로 써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딱 풀었는데 요거 설명을 할 때는 다 너무 당연한 말 같고 해서 친구들이 별로 탐탁차거나 하거든. 가르칠 때 표정이 되게 뚱했어요. 근데 그날 요 문제를 딱 풀고는 애들이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이씨 선생님 개꿀이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숙제하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괜찮니? 도함수의 활용으로 넘어갈 거고 프린트 풀 거야. 프린트.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도함수의 활용 1인데, 근데 사실 도함수의 활용 1에서 하는 거는 거의 오늘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만 할 거거든. 접선의 방정식만 할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따지고 보면 그냥 직선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친구들이 두 가지의 스킬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기 때문에 그거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얘가 fx야. fx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어떠한 특정값 알파에서 뭐를 그어주고 x는 알파에서 접선을 그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그럼 접선을 그어준다라고 하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이때의 근을 또 다른 근인 베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맞니?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 LX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직선은요, Y는 기울기는 알파에서의 뭐가 되니까? 미분 계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얘가 F' 알파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F 알파요. 이 정도로 친구들이 수식을 정리를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면 사실상 문제가 거의 다 끝이 나는 개념이 되는데, 됐지? 근데 봐봐. 너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봐주면 뭐가 좀 도움이 될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 알파 값과 베타 값을 통해서 요걸 봐줄 수가 있어. fx랑 lx를 기준으로 했더니 접선의 방정식이야. 얘네가 서로 같아지는 순간에 해당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건데, 이때 알파라는 값은 중근으로 잡힌 거잖아. 맞지? 중근으로 잡힌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
fx-lx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차식이 될 건데, 맞지? 그럼 3차 함수가 0을 가지는 중근이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되니? 그러면 너희가 fx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최고 차이 계수는 a고요. x-알파에 대한 제곱에 x-베타형이라고 하는 형태의 인수분해된 식은 바로 뽑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는 바로 뽑아낼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 너희 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알고 있니? 여기까지 됐지? 이거 괜찮죠?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잘못 그렸다. 다시 쑥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지금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얘도 똑같이 최고 차이의 개수를 a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괜찮지? 이렇게 잡아볼 거고, 이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볼 거냐면 봐봐. 위쪽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괜찮니?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릴 거고, 나는 지금 임의로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여기를 접점인데 그냥 x좌표를 0이라고 가정할 거야. 다른 임의의 값은 평행 이동시켜주면 돼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때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3알파라고 잡을 거야. 괜찮니?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는 지금 fx에 해당하는 걸 최고 차이 계수가 a고 x의 제곱이고 x-3알파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a의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알파의 x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치?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3a의 x제곱에 마이너스 6a 알파의 x가 될 거고, 맞지? 그러면 이거 공통인수인 3ax로 묶어주게 되면 x-2알파 이렇게 돼. 맞아? 맞지? x-2알파가 되고, 따라서 여기를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기울기가 또 0이 되는 요 순간이 2알파가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니? 그치? 이 도함수가 기울기를 나타낸다는 건 알고 있잖아, 이제.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얘가 0이면 얘가 2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한 번 더. 그럼 얘에 해당하는 거 봐봐. 얘에 해당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일 때 2알파일 때. 0일 때와 2알파일 때 대충 다음과 같이 잡아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프라임을 써주면서 얘를 이계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알겠지? 이건 명칭이야, 이계 도함수. 수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명칭은 너희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분 과정은 똑같아. 알겠니? 미분을 똑같이 해주게 되면 얘는 6a의 x에 마이너스 6a 알파가 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6a를 공통인수라고 잡았을 때 x-알파라고 인수가 잡히게 되고,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2차 함수의 다시 지금 주어져 있는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알파가 돼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앞으로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고, 됐지?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두 번 미분했으니까, 됐니? 이 두 번 미분한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우 대칭이지. 맞아? 그래서 항상 도함수의, 그러니까 기울기가, 3차 함수의 기울기가 같은 지점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맞아? 기울기가 같으려면 2차 함수가 우리가 기울기가 되는 건데, 맞지?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딱 0이 될 거고, 여기가 축이란 말이야. 따지고 보면 도함수의 축이 되는 순간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fx의 접선이 기울기가 동일하려면, 이해됐어?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려면 도함수의 값이 어때야 되는데? 서로 같아야 될 거잖아. 그래야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네가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라는 이야기지. 이거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항상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거고, 알겠니?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되고, 얘들아 이거는 외워. 그래서 3차 함수는, 주어져 있는 3차 함수는 변곡점이 대칭점이에요. 됐어?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요 사실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요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 진행 한번 해볼게요. 쉬운다. 괜찮죠? 이제 문제 풀러 바로 넘어갈 거야.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넘어와서 문제 보자. 1번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1번에 y는 x세제곱에 플러스 a의 x제곱에 플러스 bx의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1,-6에서의 1,-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잡히게 된 거냐면, 첫 번째 얘는요, x에 뭐를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하면, 맞아? 마이너스 6이 된대요. 이렇게 우리가 수식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이 잡혔고, 두 번째는 지금 주어져 있는 얘의 이 순간에서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먼저 미분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뭐를 대입하면 x에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맞니?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얘가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맞지? 그럼 우리가 연립을 해서 a랑 b에 해당하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a값 b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괜찮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풀릴 거고요. 일단 쭉 넘어가서 우리가 5번 문제를 볼 건데, 5번 문제를 볼 때, 자, y는 2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위에 있는 두 점인 마이너스 2,1과 3,-4가 있는데, 얘네 둘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다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둘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치? 일반적으로는 친구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첫 번째, 지금 주어져 있는 수식에다가 뭐를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쭉 대입해서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요. 이거 맞아?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다시 한번 3을 대입을 해주게 되고, 3을 쭉 대입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린 각각을 뭐 해주고, 미분을 해주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과 미분을 해주고 3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러면은 A, B, C에 해당하는 수식이 몇 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지? 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까 전에 했었던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봐봐. 우리 접선이 평행하다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너희가 이제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된다는 건 파악했고, 맞니?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얘네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요? 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지. 이 축이 뭐라 그랬어, 내가? 변곡점이라는 명칭으로 알려드렸었죠. 맞니? 그리고 이 변곡점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3차 함수가 뭐가 돼요? 점 대칭이 돼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를 그리게 됐을 때, 뭔지 몰라? 3차 함수를 그리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1이고 여기가 3,-4라고 잡아봐. 그래서 얘네가 서로 평행하대. 괜찮니? 그럼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점의 뭐가? 중점이 변곡점이 된다고. 여기가 변곡점이야. 이해돼? 그래서 얘네가 뭐 해야 되니까, 접선이 평행해야 되니까 변곡점에 대해서 x좌표가 대칭을 할 거고, 어차피 점대칭이니까 y좌표도 대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너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좌표를 잡아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자, 너희 점대칭 함수에 해당하는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식 구할 수 있나? 점대칭 함수 식? 일단 점대칭이라고 하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해야 되냐면요. 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A, B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할게. 그러면 어떻게 식이 쓰여져야 되냐면 이런 식이 주어져 있거나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네가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요.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잡아볼 수 있어. 되셨어요? 요게 일단 기본 식이 관계식이라고 보면 되고, 친구들한테 이런 비슷한 형태의 식이 주어져 있으면 점대칭 함수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지? 앞으로 이 정도는 파악해 주시고, 괜찮니? 여기까지 됐어? 자,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3차 함수 있잖아. 이건 이제 너희가 스킬로 받아들이시면 좀 편한데, 3차 함수에 변곡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일 기본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지금 변곡점을 기준으로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3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3차 함수를 하나를 잡아볼 거야. 요거 괜찮니? 여기가 원점이래.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3차 함수를 잡을 건데, 이 3차 함수에 해당하는 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 y는 기함수는 우리가 짝함수라고 불러, 홀함수라고 불러. 홀함수라고 부르지. 항이 뭐밖에 없다고? 홀수차 항밖에 없다고. 맞아? 그래서 얘는 최고 차이의 개수 a에 x세제곱과 플러스 bx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고, 그런 뒤에 얘를 봐봐. 우리는 원점이 변곡점이 아니라 뭐가 변곡점이 되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변곡점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된다고. 요거 되셨어요? 그래서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최고 차이의 개수가 2였잖아. 2라고 쓰고 평행이동을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는 거 잡아놓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이렇게 해주면 돼. 되니? 그럼 여기에서 우리 미지수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좌표 아무거나 잡아서 대입하면은 알파 등장해야 돼요.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곡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수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알고 있으면 도움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왜? 뭐가 이해가 안 돼? 강우야. 네? 왜? 아니에요. 했던 거 다시 보고 있었어. 자,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편해서. 요즘 내가 수업하는 게 이런 거라 가지고 요거도 같이 설명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 무방해요. 상관없고. 근데 알면은 너희가 수식을 봐도 알겠지만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할 형태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는 거고. 되셨죠? 이 정도로 우리 같이 보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됐니? 됐지? 넘어가. 넘어가도 되니? 뭐 바로 밑에 있는 6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갑시다. 6번 문제는 y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9x의 마이너스 4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해주고
미분을 해줘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에 해당하는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문제 바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번으로 나만 더워? 더워? 안 더워? 거기가 제일 시원한 자리긴 해. 너는 괜찮지? 네. 아, 이런 씨.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2,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너희가 잡아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고,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x에 뭐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 값이 1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지? 그래서 우리 a 값 바로 잡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미분해주고, 이렇게 미분을 해주고, 그런 뒤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정도 되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점에 대한 좌표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에 대한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잡고 나머지는 계산해서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괜찮게 아마 문제 풀릴 겁니다. 그냥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희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사실. 그지? 맞지 강우야? 이렇게 우리가 봐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또 따로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쭉 한번 넘어갑시다. 16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2 점 1, 마이너스 1에서 서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이게 계속 똑같은 거야. 교점이 지금 따지고 보면 교점이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아까 하던 과정 계속 반복이야. x에 1을 대입을 할 거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a 플러스 b의 플러스 1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기울기가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미분을 해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부터 우리가 미분을 해주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식은 y'은 3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아래에 있는 식은 이 a의 x에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다가도 1을 각각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위에 있는 건 1이고요. 밑에 있는 건 2a 플러스 b가 되는 건데 서로의 곱이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a와 b에 해당하는 연립식을 찾아줄 수 있게 되고 문제 그냥 깔끔하게 문제 풀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맞지? 그지? 내가 말이 빨라도 뭔 말인지 알지? 뭔 말 알죠? 그지? 그래서 대충 알아듣고 오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거 없어. 괜찮지? 넘어가자잉. (20번) 자, 지금 주어져 있는 3차 함수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할 거고, 그지?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해서 x에 2를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되고요. 기울기 1 나오네? 맞아?
x에 1 대입하면 기울기 1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를 알고 있는 상황이냐면 접선에 대한 방정식을 다시 한번 봤을 때 y는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에 대한 좌표가 2와 1이라고 잡았으니까 x-3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두 함수의 또 다른 교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맞아? 또 다른 교점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x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7이 x-3과 같아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이거 전부 다 이항시켜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치? 여기에서 조립제법을 할 때는 1-3의 빵의 상, 요거 빵 주의하시고, 그리고 인수를 뭐를 반드시 가지니까 2를 반드시 가집니다. 2를 몇 번 가져요? 2번 가집니다. 맞아요? 2번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2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니? 지난번에 설명 한번 했나? 기억나?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이거 설명 안 했어? 지난번에 한번 했지? 지금 봐봐. 3차식이랑 3차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을 보고 있는 과정인데,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거 이항시켜서 만들어도 어차피 뭐가 돼? 3차 방정식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차와 1차가 지금 결합이 되는 과정이니까 최고 차이의 계수인 3차 항과 2차 항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다시 이야기하면 근의 합은 변해 안 변해? 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식을 딱 여기에서 보자마자,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그냥 이걸로 볼게. 여기에서 보자마자 얘에 해당하는 근의 합은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야? 3이야. 맞니? 근데 지금 이 3차 함수랑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과정이잖아. 맞지? 근데 어차피 뭐에서 중근을 가져? 2에서 중근을 가지지. 그럼 얘네 합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4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다른 x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이용을 하면 사실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계산 없이 넘어와요. 잘하는 놈들은 이렇게 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여기까지 넘어오고, 그리고 나서 좌표를 잡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에 대입하면 문제 끝이죠. 그치? 그래서 계산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풀이를 떠올릴 수 있으면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고, 지금 잘 안 되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하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무방은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선 시간 확보가 많이 돼야 되니까 알 수 있는 형태들을 조금 더 숙지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재밌어요. 그렇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간다잉? 괜찮아? 넘어갑니다. 지연아, 보고 있니? 보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지? 응? 자, 넘어가서 25번. 25번의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접하고, 여기에 접하는데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2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럼 따라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미분을 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맞니?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도함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너희가 x값을 구해주면 x의 값은 0이거나 2가 나오겠다. 그치? 맞아? 그러면 우린 기울기가 이미 주어져 있고요. 뭐지? 너 뭘 나오고 있지? 병진인가? 잠시만. 기울기가 이미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0과 2의 사이 좌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좌표를 잡아주시면 좌표 0을 대입을 해주면 어차피 0이 될 거고 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8이고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 얘도 2,0에? 뭐야? 맞니? 2,0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근데 잘못한 거 없지? 맞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지나는 점 아니까 문제 풀 수 있어야지. 맞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얘들아 이미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순간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럼 변곡점에 해당하는 방정식은 뭐가 될 거야? 1,0이 될 거야. 그치? 이런 거 잡아가면서도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됐어? 이렇게도 풀 수 있다.